제33회 A형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3.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4.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5.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문 4.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토지의 부중성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므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2.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과거 및 현재에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 시장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초과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과 정보를 통한 초과 이익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5.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의 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거래의 비공개성에 따라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문 1.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유형, 품질, 규모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하며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문 3.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제30회 A형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여과 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2.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효과라 한다. 3. 공가의 발생은 주거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4.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5.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하향효과라 한다. 주거분리란 소득에 따라 주거지역이 결정되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4.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하향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었을 때 기존의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2.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효과라 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상향효과란
기존의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재개발하여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5.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하향효과라 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따른 하향효과 현상이 활성화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지문 3. 공가의 발생은 주거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하향효과 및 상향효과와 같은 주택여과 현상이 진행되면 주택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지문 1. 주택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준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제31회 A형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주거 분리란 소득에 따라 주거지역이 결정되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3.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표현과 지문 5.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하향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었을 때 기존의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4.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 쉽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로서 주택의 개량에 따른 주택가치 상승분보다 주택 개량 비용이 더 크다면 저소득층은 기존의 주택을 매각하고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향여과란 기존의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재개발하여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이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여과 과정이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따른 하향여과 현상이 활성화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지문 1.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제31회 A형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은 대체되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문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유형, 품질, 규모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하며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문 3.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과거 및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인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분석을 통해 초과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문 2.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 가격에 과거 및 현재에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4.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과 정보를 통한 초과 이익이 같다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5.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제29회 A형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유형, 품질, 규모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하며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문 3.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의 고가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진입장벽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문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적인 제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과거 및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인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분석을 통해 초과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문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과 정보를 통한 초과 이익이 같다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1.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제28회 A형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의 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거래의 비공개성에 따라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문 2.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의 고가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진입 장벽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문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적인 제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 가격의 과거 및 현재에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서 불변이고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 우하향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지문 3.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제32회 A형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보기. 기억,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니은,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디귿,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 가격에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말하며 투자자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 가격에 과거 및 현재에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말하며 투자자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과거 및 현재에 공개된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 가격의 과거 및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을 말하며 투자자는 정보 분석을 통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제35회 A형 1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역사개발 예정지 인근에 A토지가 있다.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될 가능성은 60%로 알려져 있다.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14억 3천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8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1. 1억 6천만 원 2. 1억 8천만 원 3. 2억 원 4. 2억 2천만 원 5. 2억 4천만 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를 반영한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고 기간은 1년이므로 1 플러스 0.1분의 1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가치는 확률로 계산하며 14억 3천만 원에 100%를 곱한 금액과 8억 8천만 원에 0%를 곱한 금액의 합이므로 14억 3천만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4억 3천만 원에 1 플러스 0.1분의 1을 곱한 금액은 13억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가치는 확률로 계산하며 14억 3천만 원에 60%를 곱한 금액과 8억 8천만 원에 40%를 곱한 금액의 합이므로 12억 1천만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가치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2억 1천만 원에 1 플러스 0.1분의 1을 곱한 금액은 11억 원입니다. 지하철 역사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현재 가치인 13억 원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현재 가치인 11억 원을 뺀 값인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제29회 A형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2년 후 도심의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2년 후 도심의 복합 쇼핑몰이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1. 1억 500만 원 2. 1억 1천만 원 3. 1억 1,500만 원
4. 1억 2천만 원. 5. 1억 2,500만 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를 반영한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고 기간은 2년이므로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가치는 확률로 계산하며 6억 500만 원의 100%를 곱한 금액과 3억 250만 원의 0%를 곱한 금액의 합이므로 6억 500만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가치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6억 500만 원에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을 곱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가치는 확률로 계산하며 6억 500만 원의 50% 곱한 금액과 3억 250만 원의 50%를 곱한 금액의 합이므로 4억 5,375만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가치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4억 5,375만 원에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을 곱한 금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의 A토지의 현재 가치인 5억 원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A토지의 현재 가치인 3억 7,500만 원을 뺀 값인 1억 2,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3회 A형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될 가능성은 45%로 알려져 있다.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12억 1천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1. 3억 1천만 원 2. 3억 2천만 원 3. 3억 3천만 원 4. 3억 4천만 원 5. 3억 5천만 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를 반영한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고 기간은 2년이므로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가치는 확률로 계산하며 12억 1천만 원의 100%를 곱한 금액과 4억 8,400만 원의 0%를 곱한 금액의 합이므로 12억 1천만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토지의 가치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2억 1천만 원에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을 곱한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토지의 가치는 확률로 계산하며 12억 1천만 원에 45%를 곱한 금액과 4억 8,400만 원에 55%를 곱한 금액의 합이므로 8억 1,070만 원입니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 토지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 토지의 가치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8억 1,070만 원에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을 곱한 금액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대형마트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A 토지의 현재 가치인 10억 원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A 토지의 현재 가치인 6억 7천만 원을 뺀 값인 3억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